지금 계엄령을 내린다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제1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과 그다음에 주요 당직자들 입에서 매일같이 나오고 있다는 게 바로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독재자도 몰아내고 직선제 개헌을 이뤄냈던 국민들입니다. 그런 나라의 시민들이 이게 벌어진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또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려고 그런다. 또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진주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다. 이거를 버젓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는 방법은 새로운 하나의 어떤 이 이슈를 만들어서 그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돌파해내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야당이 연말쯤 되면 아마 거리로 나올 것 같습니다. 범국민 운동 이런 거 아마 전개할 것 같아요. 참 선동의 어떤 찐맛을 지금 보고 있다. 근데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종의 뉴스쇼 9월 5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3인성호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나요? 세 사람이서 없던 호랑이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세 사람이 동시에 그거 진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즉 세 사람이 모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최근에 야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 이 사자성어가 딱 들어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독도를 판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이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진주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듣도 보도 못했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더군다나 지금 계엄령을 내린다고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이 2024년인데 지금 1980년대도 아니고 계엄령을 내린다고 그럽니다. 아마 저희 세대는 그나마 계엄령을 좀 경험한 세대일 겁니다. 근데 아마 젊은 층들이 계엄령 그러면 그게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뜬금없는 이야기, 믿기지도 않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SNS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가 제1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과 그 다음에 주요 당직자들 입에서 계속 매일같이 나오고 있다는 게 바로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지금 제1야당 대표가 아주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려고 그런다.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또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진주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다. 이거를 버젓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당 의원들은 아주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여당 의원들은 도저히 못 듣겠다고 해서 아예 뛰쳐나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근데 이런 이야기도 자꾸 하다 보면 진짜 아닌가? 라고 아마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이런 이야기가 출발했는지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아마 계엄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계엄이라는 게 우리 헌법에 보면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국가의 어떤 비상사태, 비상사태라 그러면 이제 북한의 침략이라든지 아주 국가의 어떤 위중한 사태, 이럴 때 이제 정부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계엄을 내리죠. 그 계엄을 내리면 바로 이제 이 행정부와 사법부가 일단 계엄사의 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87년 헌법 개정 이후에요,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엄령이 내려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회의 권한은 빼앗지를 못해요. 그래서 국회의 제적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바로 계엄령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대통령이 계엄령을 임의대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이제 민주화 이후의 헌법이 만들어 놓은 체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그거는 민주당에도 꽤 많은 법률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재명 대표 본인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잘 알면서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이런 거 보면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의 연원을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22년으로 아마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당시에 이제 부승찬, 현재는 민주당 의원입니다만은 국방부 대변인 출신이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당시에 이 청와대를 지금 용산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 용산을 옮길 때 천공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관저나 이런 거 할 때 같이 갔다 이런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천공이 간 게 아니라 다른 풍수 전문가가 한 분이 따라갔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셈이죠. 그런데 이분이 2022년에 어떤 한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 정부가 이 계엄령을 일으킬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 채널에서 퇴진 집회가 그때도 계속됐으니까요. 퇴진 집회가 계속되면 이 국내 불안정이 높아지고 북한이 도발한다 이렇게 계엄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언뜻 유튜브 방송에 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아마 제가 찾아본 것 중에서는 계엄이라는 걸 야당 인사에 나온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뭐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계엄을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참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지난 6월 달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어떤 계엄 8단계 시나리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천공하달 통일 시나리오, 이게 뭐냐면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하달한 통일 시나리오란 거예요. 그게 따르면 이게 이제 탈북단체들이 이제 대북 전단을 많이 올려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여기에 지금 오물풍선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물풍선을 내면 우리가 이제 군 확성기 방송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북한군들이 국지전을 벌인다는 거예요. 뭐 백령도라든지 서해상으로 국지전을 벌여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빌미로 해서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2025년에는 한반도 통일로 나아간다. 이게 이제 이 부승찬 의원이 주장했던 바로 이 천공하달 통일 시나리오. 뭐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 가을이면 내년 가을이면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면 될 텐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김병주 사성장군 출신입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죠. 지금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3위로. 이 장관이 또 이 계엄령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아주 이제는 정색하고 계엄령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보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올라탔죠. 올라타서 아예 공개화했습니다. 계속 지금 여당에서 증거를 내봐라. 뭔 증거가 있냐 지금 하니까 정성호 의원은 상상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계엄이라는 게요 말이 계엄이지 계엄은 군이 시내에 들어오는 겁니다. 총칼을 들고 군이 실탄을 장정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두렵고 무섭고 위협적인 상황이죠. 아마 이거는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고교 때 보면 그때는 이제 뭐 긴급조치랑 이런 사태가 있어서 그런 걸 제가 뭐 어렸을 때 이제 눈으로 봤고 대학 들어와서는 대학에 제가 입학할 때는 보면 경찰들이 그때 이제 대학에 상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원 자율화로 대학 이제 경찰이 물러가고 그러면서 뭐 연일 시위가 많이 벌어졌죠. 뭐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젊은 층들이 그 군이 완전 군장을 하고 시내에 쫙 깔렸다 그러면 아마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겁니다. 근데 그걸 뭐 그런 이야기도 못하나 뭐 상상력인데 꿈을 꾸셨는 모양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야당 일광에서는 진짜 이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요, 지금 법률로 보시면 법률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그렇고 여러분 일본에서 쿠데타가 일어날까요? 프랑스에서 쿠데타가 일어날까요? 우리나라가 OECD 10위 안에 드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입니까? 독재자도 몰아내고 직선제 개헌을 이뤄냈던 국민들입니다. 광우병 한다고 해서 온 시민들이 나와서 시위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시민들이 이게 벌어진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본인들은 계속적으로 그런 근거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지전을 유발시켜서 탄핵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참 상상력이라고 그러니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런 것도 상상력으로 이야기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뭐 이 정도까지 좋습니다. 이런 상상이면 좋은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는 것 아니냐, 그리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이러다가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도가 정말 일본에 우리가 팔 수 있는 건가요? 얼마 받고 팔죠? 뭐 한 수천억 준다고 그럽니까? 수천억, 수백억, 수조를 줘도 팔 수 없는 게 우리 영토입니다. 어떻게 영토를 팝니까? 그리고 거기 영토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EEZ라든지 해양선이 설정이 되고 있고 국가 안보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요, 지금
세 가지 지금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 북방도서, 이 러시아하고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거죠. 옛날에 아마 이게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던 건데 2차 세계대전이 패배하면서 북방도서 4개를 당시 소련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탈환하겠다는 거 하고 있고요. 또 밑으로는 중국과 소위 이제 센카쿠 열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국말로는 다오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섬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도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독도를 우리가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1954년도에 독도 오염군을 보내서 독도 이승만 라인을 설정을 해서 당시에 우리의 땅인 것을 확실히 했고 그때부터 우리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토를 판다는 건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겠습니까? 그때 정말 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그냥 파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거기에 어마어마한 부존 자원과 어마어마한 이런 경제적 이득, 정책 이득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돈 없다고 만약 알래스카를 미국에 판다 그러면 그 러시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참 이런 주장을 지금 버젓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군사력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앞섭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뭐 상륙정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일본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진주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게 결국요 지금 기시다 총리가 내일 방한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좀 친일 감정을 불러일으키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아요. 참 민주당이 보면 역대로 이게 예전부터 광우병에서부터 성주 사드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또 천안함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굉장히 이 괴담의 어떤 이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이런 괴담을 이야기를 하면요. 기본적으로 이 선동이 되는 거거든요. 선동이 되면 사람들을 결집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이면 1심 선고가 2개가 납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밤잠을 아마 자기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저거 유죄가 나면 한 가지라도 내가 지금 당내에서 회의론들이 확 퍼져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거 지금 일극체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계속할 수 있을까? 흔들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흔들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하나의 허구의 허상을 띄워놓고, 즉 나치가 히틀러가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인종이 달라, 유대인들이 우리를 다 정말 꿀 빨아먹고 있어, 유대인들을 갖다가 멸족시켜야 돼, 그런 것들을 선동해서 독일 아리아 민족의 우수성들 뭐 그걸 강조하면서 결국 이 히틀러가 어떤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즉 어떤 허상을 하나 세워놔놓고 그게 맞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3인송호라는 거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게 진실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 자꾸 들으면요 거짓말도요 몇 번 들으면 진짜 같아져요. 뇌가 그렇게 인식을 한다고 그래요. 거짓말도 계속 거짓말 들으면 그거 진짜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어떤 면에서 합리화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는 연말쯤 되면 아마 거리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야당이 나와서 윤석열 정권 겸 시도 중단과 또 뭐 이 독도 영유권 포기 반대를 위한 범국민 뭐 운동 뭐 이런 거 아마 전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 전국을 뚫어나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즉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는 방법은 새로운 하나의 어떤 이 이슈를 만들어서 그 이슈에 본인이 가둬서 그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돌파해내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 저는 빌드업을 하고 있다. 빌드업이라는 게 이제 서서히 차근차근 하나씩 이제 명분을 쌓아나가는 그 단계로 지금 이 독도 문제와 개헌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임박한 10월 달에 재보궐선거, 조국혁신당이 지금 영광과 곡성에 지금 군수후보를 내서 꽤 선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차단하는 효과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은 그동안 괴담에 대한 아주 그 짜릿한 추억들이 있어요. 아주 이득이 됐다는 추억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약 중독과 똑같습니다. 탁 하면 그 다음에 그때 좋았던 기분 이게 생각나니까 점점 더 강한 걸 쓰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괴담 때문에 이득을 보다가 좀 더 센 거 없나? 좀 더 센 거 없나? 이런 식으로 계속 옮아가다 보면 정말 이런 허황된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 실제로 국민들에게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허위 선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민주당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이거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제보가 있어요. 잠깐 숨길게요. 나중에 공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어떤 궁금증을 부풀려 나가는 거. 그리고 경호처장이 자기 중앙부 동문들을 군 장성 4명을 불러서 밥을 먹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회가 167명입니다. 하나회가요. 근데 충암고 출신이 달랑 4명입니다. 4명 갖고 쿠데타를 한다고요?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쪽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네? 라고 믿는 거죠.
참 선동의 어떤 찐맛을 지금 보고 있다. 근데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